5단원의 두 번째 해설 강의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두 번째 강의에서 다룰 부분은 114페이지의 남은 단락과 그다음 115페이지 전체를 커버하겠습니다. 자, 114페이지 중간 부분부터 가봅시다. Why then are bees disappearing? 왜 그렇다면 벌들이 사라지는 걸까요? 자, 보통 우리가 지문에서 앞에서도 나왔었지만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는 부분은 정말 그 글쓴이가 궁금해서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자문, 그 다음에 자답의 형태로 주제를 도입하기 위해서 질문 형식을 차용하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왜 벌들이 사라지고 있는 걸까라고 물었으면 사실상 우리는 그 다음 부분을 읽지 않고서도 어떤 주제가 도입됐는지를 여기에서 캐치할 수가 있어요. 바로 이 단락의 주제는 벌들이 사라지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더 들어가 봅시다. 왜 그렇다면 벌들이 사라지는 걸까요? There is general agreement. There is 라는 거는 있대요. 있습니다. 자, 뭐가 있냐면 general agreement. 보편적으로 모두가 동의하는 것이 있대요. 모든 사람들이 동의하는 것이 있대요. Among scientists 라고 했으니까 과학자들 사이에서 다들 일반적으로 동의하는 것이 있대요. 자, 그것이 무엇인지 그 내용이 that부터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that은 앞에 나왔었던 보편적인 동의, 일반적인 동의의 내용을 밝혀주는 것으로 동격의 that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뭐의 동격이냐면 이 general agreement의 동격이에요. 자, 보편적으로 동의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declines in bee populations. 벌 개체수의 감소가 are the product of multiple factors. 여러 요인들의 결과물이라는 것입니다. 벌의 개체수가 감소하는 것이 하나의 요소가 작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요인들이 작용을 한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부분은 that부터 등장하는 부분이 앞에 있는 factors라는 요인을 꾸며주는 것 같아요. 자, 이것은 관계대명사 대절이겠죠. 자, 어떤 요인이냐면 they can act alone. 혼자서 작용하거나 or 또는 in combination.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여러 요인들의 결과물인 것 같대요. 자, 그것을 과학자들이 다들 동의하는 것이래요. 자, 그래서 벌의 개체수가 감소하는데 여러 요인이 있는데 그 요인들이 홀로 작용을 할 수도 있고 복합적으로 작용을 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여러 요인들이 있대요. Roughly speaking, 대략적으로 말하자면 여기서 roughly speaking은 아마 보람쌤 시간에 이번에 다뤘던 문법 사항인 것 같은데 독립분사 구문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말하자면 bee declines, 벌의 개체수 감소는 arise, 발생합니다. 일어납니다. From three factors, 세 가지 요인으로부터 발생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에서 앞으로 벌의 개체수 감소에 영향을 미치는 세 가지 요인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구나 라는 것을 예측하면서 읽어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부터 볼게요. The first one is sickness. 자, 첫 번째 요인은 바로 질병이에요. Bees suffer from their own diseases. 벌들은 suffer from,
고통을 겪어요. 자, suffer라는 단어가 고통을 겪다, 고통스러워하다 이런 뜻인데 보통은 뒤에 from이라는 전치사를 잘 데리고 와요. 그래서 뭐뭐로부터 고통을 겪다 의 뜻이 됩니다. 자, 벌들은 그들의 고유한 질병 때문에 고통을 겪는데요. and 그리고 and가 나오면 앞에 있었던 형태랑 유사한 형태가 반복될 거란 걸 우리가 알죠. From parasites. from부터 시작을 했네요. 그쵸? 기생충으로부터도 고통을 겪는데요. 자, 근데 어떤 기생충이냐면 기생충 다음에 대시 관계대명사의 대스로 기생충을 꾸며주는 것 같아요. That weaken and often kill them. 그것들을 약화시키고 종종 죽이기까지 하는 기생충 때문에도 고통을 겪는답니다. Many beekeepers agree that 많은 양봉업자들이 동의하는데요. 자, 그 동의하는 내용은 that부터 문장 끝까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에 동의한대요. That the parasiting mite, 기생진드기가 특히 구체적으로 지금 이름을 밝혀주고 있어요. 바로와 디스트럭터라는 기생진드기가 is the most serious threat to bees. 벌들한테 가장 심각한 위협이 된다는 것에 양봉업자들이 동의하고 있대요. Varroa is a very small mite. 바로와 디스트럭터라는 애는 굉장히 자그마한 진드기인데 뒤에 대시 오면서 진드기를 요렇게 꾸며주는 관계 대명사가 쓰였습니다. 자, 어떤 진드기냐면 that feeds on the blood of the bee. 벌들의 피를 feed on, 먹고 사는 자그마한 진드기예요. and, 자, 우리가 and라는 게 오면 뒤에 비슷한 형태로 이어지는 말이 있다는 걸 알죠? feeds랑 spreads 이렇게 해서 이어집니다. 자, 얘네들은요, spread, 퍼진대요. 널리 퍼진대요. 어디서 어디로 퍼지냐면 from hive to hive. 이 벌집에서 저 벌집으로 널리 퍼진대요. 자, 그래서 이 바로와 디스트럭터라는 애가 벌들의 피를 먹고 사니까 벌들의 힘을 약화시키면서 또한 벌집에서 벌집으로 막 퍼져나가는 그런 아주 나쁜, 아주 한번 생겼다 하면 어마어마한 그런 진드기가 되겠습니다. In addition to weakening the bees, 자, in addition to 같은 경우는 알아둬야 할 그런 수거인데 뭐뭐 외에도 라는 뜻으로 쓰이는 거예요. 자, 우리가 종종 만나는 in addition 이라는 그 접속사가 있는데 접속부사 얘는 게다가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얘랑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같이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벌들을 약화시키는 것 외에도 그것뿐만 아니라 Varroa can also spread diseases. 바로와 디스트럭터는 또한 질병을 spread, 퍼뜨리기도 한대요. 자, 여기에서 지금 spread라는 단어가 2번이나 등장을 했는데 바로 위에 부분에 이 spreads from hive to hive 그 다음에 밑에 부분에 spread diseases 이렇게 두 군데에 등장을 합니다. 자, 그런데 선생님이 두 spread라는 단어를 조금은 다르게 해석을 했어요. 위에 거는 퍼지다, 밑에 거는 퍼뜨리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자, spread 같은 경우에는 뒤에 목적어가 없이 그냥 나왔을 경우에는 널리 퍼지다 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자, 그런데 밑에 있는 경우처럼 목적어를 달고 나왔을 경우에
지금 이 밑에 있는 거는 질병을이라는 목적어를 달고 나왔죠. 자, 이럴 경우에는 목적어를 퍼뜨리다 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은 단어라도 때에 따라서 해석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에 좀 주의하면서 해석을 합시다. 자, 지금 114페이지의 단락을 요약하자면 벌이 사라지는 이유, 벌 개체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는 부분이에요. 특히 첫 번째 요소가 등장을 했는데 첫 번째 요소로는 바로 요 sickness라는 애가 질병이 언급이 됐죠. 그 다음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얘네들의 힘을 약화시키고 얘네를 죽이기까지 하는 기생충, 기생진드기, 바로와 디스트럭터라는 애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자, 그럼 바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115페이지 끝까지 가겠습니다. A second factor. 자, 이번에는 두 번째 요인이 등장을 해요. 자, 두 번째 요인. That's causing bee declines. 자, 대절이 등장했는데 앞에 있는 팩터를 꾸며주는 관계 대명사의 대신 것 같아요. 자, 벌의 개체수 감소를 야기시키는 두 번째 요인은 바로 poor nutrition, 영양 부족입니다. Bees feed on flowers. 벌들은 꽃을 먹고 살아요. feed on 먹고 살다라는 수거 다시 한번 나왔죠. So, 그러므로 they need a stable supply. 그들은요, 꽃의 안정적인 공급을 필요로 한대요. 꽃이 충분히 공급이 되어야 벌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겁니다. When there are not enough diverse blooming flowers during the bee season. 자, 벌들이 활동하는 시기에 when there are not enough diverse blooming flowers. There are not 이라고 했는데 뭐뭐가 없다라는 뜻이죠. 없다면. 자, 근데 뭐가 없냐면요. 이런 there is나 there are 같은 경우에는 주어가 뒤에 등장합니다. 충분히 다양한 활짝 핀 꽃들이 없으면 충분히 다양한 활짝 펴 있는 그런 꽃들이 이 벌 활동 시기에 없으면 bees are not able to sufficiently feed themselves. 벌들은 are not able to 뭐뭐를 할 수가 없대요. 뭘 할 수 없냐면 충분히 그들 스스로를 feed 할 수 없대요. 자, feed라는 단어는 누구누구를 먹이다, 먹이를 주다 이런 뜻인데 뒤에 지금 보니까 목적어 자리에 themselves가 나왔어요. 그들 스스로. 그래서 충분한 꽃이 없다면 벌들은 그들 스스로를 충분히 배불리 먹일 수 없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문장으로 넘어갑시다. The lack of diverse flowers. 다양한 꽃의 부족은 is in part, 부분적으로 the result of changes in agriculture. 농업에서의 변화의 결과입니다. 자, 이렇게 다양한 꽃이 부족하게 된 거는 농업이 변화했기 때문에 그런 영향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Over the past century, 지난 한 세기 동안에 우리가 over 같은 애는 뭐뭐 동안에 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보실 수 있고요. past는 지난, century는 세기. 그래서 지난 한 세기 동안에, 지난 100년 동안에, 한 세기는 100년이니까
자, 그동안에 agriculture, 농업이 has become increasingly industrialized. 농업이 변했어요. 어떻게 변했냐면 점점 산업화된 상태로 변했어요. 자, 이어서 한번 가봅시다. One of the outstanding features of industrial agriculture. 이런 산업화된 농업의 두드러지는 특징 중에 하나는, 자, 지금 우리 농업이 점점 산업화가 되었는데, 그렇게 산업화된 농업의 특징 중에 하나는 바로 모노컬처라는 것이래요. 자, 우리가 모노컬처라는 단어는 처음 봤지만 이 단어는 잘 보니까 이렇게 쪼개서 두 단어가 합쳐진 것입니다. 앞에 있는 모노라는 것은 뭔가 하나의, 단일의 라는 뜻이고, 뒤에 있는 컬처라는 단어는 우리가 문화라고 알고 있지만 사실 이 문화라는 게 농경사회, 그 작물을 재배하고 농경사회가 시작하면서 시작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컬처는 경작 또는 재배라는 뜻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산업 농업의 두드러지는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단일 경작이래요. 자, 우리가 이거 잘 모르기 때문에 콤마 찍고 설명 들어갑니다. 이것은 the agricultural practice, 농업 방법이에요. 농업 관행 같은 거예요. 근데 어떤 거냐면 of planting one crop in a given area year after year. 한 가지 농작물을 주어진 지역에다가 심는 건데 year after year 이라고 했으니까 1년 후에 또 1년 이렇게 매년 주어진 지역에 하나의 농작물만 심는 것, 그게 바로 이 단일 경작, 단일 재배라는 개념이래요. 자, 이 모노컬처가 leads to poor nutrition for bees. 어떠한 결과를 초래한대요. 근데 어떤 결과를 초래하냐면 벌들의 영양 부족이라는 결과를 초래한대요. 자, 그 이유는요. Because a single plant, 하나의 식물이 cannot meet their nutrient requirements. 충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meet라는 단어는 만나다라는 뜻도 있지만 뭔가 필요나 조건 같은 걸 충족시키다라는 뜻도 있죠. 자, 하나의 식물로는 충족시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영양 조건을. 자, 이 부분은 우리가 상상을 해보았는데 인간도 밥 하나만 먹고서는 절대로 모든 영양분을 다 충족시킬 수가 없듯이 벌들도 하나의 식물만 섭취해서는 그들의 영양 조건을 전부 다 충족시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일 재배 때문에 벌들이 영양 실조에 걸리게 된다. 이렇게 이어질 수 있겠네요. Bees needs a varied diet of different types of pollen. 자, 벌들은 필요로 한대요. 다양한 식단을 필요로 한대요. 그것도 뭘로 구성된 거냐면 다양한 종류의 꽃가루로 구성된 다양한 식단을 필요로 한답니다. In order to, 그 목적이 무엇이냐면 grow into strong, healthy workers. 아주 튼튼하고 건강한 그런 일꾼으로 자라나기 위해서 얘네가 이렇게 다양한 꽃가루로 구성이 된 다양한 식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너무너무 귀엽죠? 자, 이런 얘기를 바로 explains Dr. Heather Matilla. 헤더 마틸라라는 박사가 이야기한 겁니다. 자,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Honeybee biologist at Wellesley College. 웰슬리 대학에 있는 꿀벌 생물학자예요. 자, also라는 게 등장했는데 이런 것도 우리가 함부로 지나쳐서는 안 돼요. 앞에 나왔던 것과
추가로 또 다른 얘기를 덧붙이려는 거예요. Also, large industrial facilities. 대형 산업시설과 playgrounds and golf courses. 놀이터와 골프장들이 자, 여기서부터 여기 골프장까지가 지금 주어예요. 자, 이런 것들이 are making matters worse. 사태를 더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더 나빠지게 만들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matter 같은 단어는 또한 뭐 문제, 물질 이런 식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보면은 굉장히 우리가 알고 있던 단어의 뜻 외에 다른 뜻으로 쓰이는 단어들이 많이 등장하죠. matters는 사태나 상황 정도의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산업시설이나 골프장이나 이런 것들이 상황을 더 악화시키고 있어요. by destroying bee habitats. 벌들의 서식지를 파괴함으로써. 자, 일단 벌들의 서식지 다음에 관계대명사로 보이는 대절이 붙어 있습니다. 벌들의 서식지를 꾸며주는 건데 이 벌들의 서식지는요. that were once filled with diverse flowers. 한때 다양한 꽃들로 가득 채워졌었던 그런 벌들의 서식지래요. 자, be filled with라는 수거에다가 우리가 밑줄을 치고 뭐뭐로 가득 차다 라는 뜻입니다. A green space can be a green desert. 녹색 공간이 녹색 사막이 될 수 있대요. 아무리 식물들이 있는 푸른 그런 녹색 공간도 녹색 사막이 될 수 있대요. 아주 황량하고 먹을 것 없는 그런 곳이 될 수 있대요. Unless, 자, unless라는 게 등장했는데 unless는 우리가 지난 단원에서 한번 배운 적이 있어요. 얘 조건의 접속사거든요. 근데 조건의 접속사 중에서도 unless는 좀 특이한 애였죠. 왜냐하면 부정적인 뜻을 가지고 있으니까 만약 뭐뭐가 아니라면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되니까. 자, 녹색 공간이 녹색 사막이 될 수 있는데 만약 unless it has flowering plants 꽃이 피는 식물들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자, 그 다음에 식물들 다음에 관계대명사로 보이는 대절이 나왔는데 식물들을 꾸며주는 겁니다. That are friendly to bees. 벌들에게 친숙한 꽃이 피는 식물들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아무리 녹색 공간이어도 녹색 사막처럼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Dr. Matilda adds. 마틸라 박사가 덧붙입니다. 자, 여기까지 115페이지의 내용을 한번 다뤄봤는데요. 115페이지는 벌이 사라지는 데 기여하는 두 번째 요인이 등장을 하는 부분이에요. 두 번째 요인으로는 벌들의 영양 부족이 언급이 됐는데 이 영양 부족이 무엇 때문이냐면 단일 재배 때문이래요. 자, 이 다음 세 번째 영상에서 그 다음 부분은 찾아보겠습니다.